안녕하세요. 이교장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광릉숲의 비밀입니다. 글은 최진우, 그림은 김영혜, 펴낸 곳은 빈빈 책방입니다. 글을 쓰신 최진우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21세기 웅진 학습백과 등 많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띵동 식품은행입니다. 백구야 너를 믿고 달려봐를 썼고 책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꿰맨머리 몬스터 123 왕중왕 공룡 최강자를 번역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김영혜님은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프랑스 디종 보자르에서 아트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성인의 대상으로 미술을 지도하며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도자기에 핀 눈물꽃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림은 한국화의 감성과 세밀화 기법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며 즐겁게 그렸습니다. 광릉숲은 조선이 제7대 임금 세조가 왕릉터로 정한 뒤 550여 년간 잘 보존되어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 되었고, 광릉숲에는 원앙, 까막딱따구리,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같은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답니다. 또 광릉물풀에 흰 진달래, 광릉골목꽃, 중이무릇, 가지복수초, 노랑안줌부채, 광릉요강꽃 등 광릉숲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도 있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광릉숲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광릉숲을 떠다니는 수상한 불빛, 숲속에 울려 퍼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픈 울음소리. 도대체 광릉숲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숲을 좋아하는 아이. 엄마, 학교 다녀왔음. 태영이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태영이 너 오늘도 학원 빼먹은 거야?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되려고 그래? 태영이는 매일 반복되는 엄마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모자와 카메라, 쌍안경, 돋보기, 필기도구를 챙겨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우당탕탕. 숲에 다녀오게. 조심해, 녀석. 숲이 그렇게 좋은가? 그 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태영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쌀통에서 쌀을 한 주먹 꺼내 후다닥 나갔어요. 아파트 뒷산 숲에 들어선 태영이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어요. 난 숲 냄새가 참 좋아. 심호흡을 한 태영이는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얘들아, 형아 왔다. 태영이가 손바닥에 쌀을 넣고 소리치자 곤줄박이와 박새들이 날아와 쌀을 물고 날아갔어요. 산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태영이는 그곳을 향해 가벼운 걸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올라가자 분홍색 진달래가 보였어요. 진달래꽃을 보니 얼마 전에 엄마가 만들어준 화전이 생각났어요. 화전은 찹쌀가루 반죽에 진달래꽃을 붙여 기름에 지져낸 떡이에요. 맛은 고소하고 진달래 향기가 좋았어요. 태영이 입에 침이 고였어요. 진달래꽃을 한번 먹어볼까? 그런데 철쭉이면 어떡하지?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배탈이 난다던데.
태영이는 진달래꽃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았어요. 그래, 꽃은 피었는데 잎이 없네. 그럼 진달래가 틀림없어. 진달래는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나오거든. 태영이는 고소한 맛과 꽃향기를 상상하며 진달래 꽃잎을 뜯어 입에 넣었어요. 진달래 꽃잎의 맛은 화전이 맛과 달리 고소한 맛은 없고 씁쓸한 맛이 강했어요. 퇴퇴! 태영이는 입에 넣은 꽃잎을 뱉어냈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다람쥐가 태영이를 보고 있었어요. 다람쥐를 발견한 태영이는 살금살금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제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사진 찍어줄게. 태영이가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다람쥐는 옆 나무로 건너가 멀리 사라졌어요. 채! 뻐꾹 뻐꾹. 이번에는 뻐꾹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영이는 뻐꾹이가 어느새의 둥지에 알을 낳을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곳은 며칠 전 태영이가 산책할 때 딱따구리가 구멍 파는 소리를 들었던 곳이에요. 그때는 소리만 들었고 딱따구리를 못 찾았어요. 오늘은 꼭 딱따구리를 찾아서 사진을 찍을 작정이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숲길을 올라가던 태영이는 숨이 차 올랐어요. 좀 쉬었다 가려는 순간 딱따르르 딱따르르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영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딱따구리가 짝을 부르는 소리야. 힘이 솟아오른 태영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에 다른 나무에서 딱딱딱딱 딱딱딱딱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벌레를 잡으려고 나무에 구멍을 뚫는 소리? 태영이는 소리가 나는 나무를 찾아갔어요.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는 소리는 들리는데 푸릇푸릇 돋아나는 나뭇잎에 가려서 딱따구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딱따구리일까? 태영이는 궁금했어요. 저기 있다! 태영이가 딱따구리가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는 도중에 딱따구리가 눈치챘는지 휙 날아가 버렸어요. 태영이는 포기하지 않고 쌍안경을 꺼내서 딱따구리가 날아간 방향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나뭇잎 사이로 딱따구리가 언뜻 보였어요. 태영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접근하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사진 찍는 소리에 딱따구리는 다시 날아가 버렸어요. 태영이는 찍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어요. 다행히 나무를 떠나는 딱따구리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얗고 검은 깃털, 배 아래쪽에 있는 빨간 깃털로 보아서 오색 딱따구리였어요. 와, 대박! 오색 딱따구리야! 태영이는 수첩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기록했어요. 오늘이 목적을 달성한 태영이는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태영이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소리쳤어요. 얘가 6시도 안 됐는데 무슨 밥 타령이야. 그래도 숲에 갔다 오면 배가 고픈걸요? 태영아, 밥은 조금 이따 줄 테니까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태영이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가 식탁 위에 켜놓은 노트북 컴퓨터를 보았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 10주년 기념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주제 자연의 소중함 주체 경기도. 엄마, 생물권 보전지역이 뭐예요? 그것 말이야. 생태와 문화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에서 인정한 우수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대. 그럼 유네스코는 뭐예요? 유네스코는 국제연합에 있는 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해. 그럼 국제연합은 뭐예요?
그건 사실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 녀석이 엄마를 갖고 노네. 엄마는 태영이를 나무라면서도 그리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광릉숲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에요. 엄마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설악산, 제주도를 포함해서 7군데가 선정됐더라. 북한에도 백두산, 금강산 등 5군데가 있고 광릉숲은 2010년에 선정됐어. 그래서 저보고 글 써서 내라고요? 그래, 너 매일 숲에 가서 살다시피 하잖아. 그러니까 숲에 대해 잘 알 거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잘 알 테고. 자신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숲에서 보고 느낀 점을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그래도요. 엄마는 마우스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했어요. 태영아, 이것 봐. 최우수상 상품이 최신형 태블릿 컴퓨터야. 내가 사달라고 조르던 거. 1등 상품을 본 태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꿀꺽 침을 삼켰어요. 태영이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어떻게 쓸지 궁리했어요. 오늘 숲에서 곤줄박이와 박새들에게 먹이를 줬지. 진달래꽃, 다람쥐, 뻐꾸기도 봤어. 오색 딱따구리는 사진도 찍었고 말이야. 모두의 보금자리인 숲과 자연은 정말 소중해. 태영이는 낮에 숲에서 만난 동물과 식물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리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 태영이는 숲을 발밤발밤 걸어다니면서 졸참나무를 찾기 시작했어요. 키 큰 나무가 보이면 가까이 가서 나무를 관찰했어요. 어떤 나무가 졸참나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장 오래된 나무를 어떻게 찾는담? 잘 알아둘걸. 꽤 오랜 시간 숲을 헤매는 사이 태영이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그때 무언가가 발에 차였어요. 뭐지? 태영이는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해골이었어요. 태영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숲에서 동물이 해골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태영이는 무서웠지만 호기심에 얼굴을 해골 가까이에 대고 해골을 들여다보았어요. 눈구멍 아래로 주둥이가 긴 것이 사슴이나 노루의 해골 같았어요. 굶어서 죽은 걸까? 사냥을 당한 걸까? 그렇다면 호랑이나 늑대에게 당했을까? 그때 갑자기 해골이 이를 딱딱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잔인해. 무서워. 어서 도망가. 귀여운 모습에 속으면 안 돼. 태영이는 화들짝 놀라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어요. 가까운 곳에서 컹컹 컹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태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서 있는 힘껏 뛰었어요. 뛸수록 더욱더 무서워졌어요. 태영이는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태영이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해골이 주인공을 사냥한 동물의 울음소리일까? 아니면 내가 찾는 그 울음소리일까? 아니야. 누군가가 대답을 했어요. 그건 노루가 우는 소리였어. 목소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났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참나무 숲이었어요. 누구야? 누가 말을 하는 거야? 나야, 나. 이 숲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태영이가 찾고 있던 졸참나무였어요. 정말 몇 살이야? 500살 넘었어? 아니, 200살 조금 넘었지. 정확한 나이는 잊었어. 이상하다. 세조 할아버지가 이 숲은 55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주위를 자세히 관찰해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니? 태영이는 이 나무 저 나무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소나무 같은 바늘 잎나무는 적고 넓은 잎나무가 많아. 관찰력이 뛰어나구나. 칭찬을 받은 태영이는 기분이 으쓱했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뭐 보통이야. 여기는 사람들이 가꾸지 않은 숲이야. 천연 한렵 수림이지. 그런데 예전에는 이곳에 소나무가 더 많았어. 정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자라면서 소나무는 조금씩 죽어가. 왜? 숲도 자꾸 변하니까. 소나무가 번성하다가 우리 같은 참나무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서나무가 번성하는 거지. 시간이 더 지나면 이곳은 서나무 숲이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서나무도 사라지고 이끼가 숲을 지배하다가 하늘사리풀, 여러해사리풀, 작은 키나무, 큰 키나무 순서로 숲을 지배하게 돼. 200~300년 동안 숲은 그렇게 변해. 그렇구나. 좋은 걸 배웠어. 고마워. 모처럼 대하상대를 만나서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숲이 동물과 식물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몇 년 전에 처음 보는 동박새가 왔길래 내가 숲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새가 다시 오지 않아. 난 안 그래. 숲에 대해 배우는 게 좋아. 와, 우린 서로 잘 맞네.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알려줄게. 태영이는 잔뜩 기대하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참나무가 왜 참나무인지 알아? 진짜 나무라는 뜻이지. 그럼 나는 무슨 나무인지 알아? 졸참나무. 아까 동박새에게 들었어. 참나무 중에 쫄병이라서 졸참나무지. 그 말을 들은 졸참나무는 기분이 상했는지 태영이 대답을 못 들은 척을 하고 말했어요. 우리 참나무에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어. 그럼 6종류구나. 여기서 졸참나무가 대장이야. 맨 앞에 나오잖아. 그건 내가. 졸참나무는 태영이 말을 자르고 계속 말했어요. 이름부터 얘기해 줄게. 옛날에 나무꾼들이 집신 바닥이 다르면 신갈나무 잎을 따서 신발 깔개로 썼다고 해서 신갈나무. 다른 참나무 종류보다 단풍잎이 늦게 져서 가을 참나무라는 뜻으로 갈참나무. 나무 껍질이 굴껍데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굴참나무. 떡을 쌀 만큼 잎이 넓다고 해서 떡갈나무. 임진왜란 때 이 나무로 만든 도토리묵이 선조 임금님 수라상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상수리나무라고 불렀다가 이름이 바뀐 상수리나무. 이름에 그런 뜻이 숨어 있다니 재미있어. 태영이가 재미있다고 하자 졸참나무는 신이 나서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잎에 관해 얘기해 줄게.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잎이 길쭉한데 굴참나무 잎은 뒷면이 하얀색이야.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는 잎자루가 거의 없고 잎이 크고 두툼해. 떡갈나무는 잎이 두껍고 앞뒤로 하얀 털이 있어. 갈참나무와 우리 졸참나무는 잎자루가 길어. 우리 졸참나무는 잎이 작고. 그만! 태영이는 손으로 귀를 막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졸참나무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왜? 한참 신나게 얘기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잠깐만 기다려.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잠시 고민하던 태영이는 그냥 알려주었어요.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졸참나무가 너무나 즐거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졸참나무 잎이 특징을 얘기할 차례야. 맞다. 고마워. 졸참나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졸참나무 잎은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 같은 게 있는데 상수리나무는 그 톱니가 더 뾰족해. 그리고 도토리 모양도 조금씩 달라.
태영이는 졸참나무의 말이 귓전으로 흘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도토리 가지들이 바닥에 많이 널려 있었어요. 작년에 도토리 거의 벌레들이 도토리의 알을 낳고 가지와 함께 잘라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들이에요. 또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어린 참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지난 가을에 다람쥐나 청설모, 새들이 숨겨놓았다가 못 찾은 도토리들이 봄이 되자 싹을 틔워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태영이 눈에 여러 참나무가 눈물을 흘린 자국이 보였어요. 저것이 세조 할아버지가 들은 울음소리와 관계가 있을까? 태영이는 졸참나무에게 묻고 싶었지만 졸참나무는 태영이가 듣거나 말거나 혼자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한참이 더 지나 드디어 이야기가 끝났어요. 태영이는 동박새가 왜 같이 오려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졸참나무는 굉장히 수다쟁이였기 때문이에요. 아, 속이 후련하다. 오랜만에 실컷 얘기했어. 비로소 태영이는 졸참나무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혹시 참나무들도 울어? 무슨 얘기야? 나무에 눈물 자국이 많이 있어서. 아, 수액이 흐른 자국을 말하는 거구나. 수액 자국이라고? 응. 여름이 되면 잎에서 강합성을 활발히 해. 그러면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수액이야. 그런데 나무 껍질에 상처가 생기면 수액이 밖으로 흘러내려. 그럼 많은 곤충들이 몰려들지. 낮에는 개미, 나비, 벌, 파리 등이. 밤에는 나방, 사슴벌레, 풍뎅이 등이 서로 경쟁하며 수액을 빨아먹어. 그럼 눈물 자국이 아니구나. 눈물 자국은 왜? 난 이 숲에서 나는 울음소리 정체를 밝혀야 해. 그럼 산 아래쪽에 있는 비슬나무를 찾아가 봐. 그 나무가 우는 것일지도 몰라. 그래?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태영이가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졸참나무가 태영이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아까 내가 나더러 쫄병이라고 해서 마음이 좀 상했거든.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놀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졌어. 참나무 중에 잎과 도토리가 제일 작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쫄병이라고 놀려도 지금 이 숲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건 바로 나 졸참나무야. 그렇구나. 또 하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뭔데? 가르쳐줘. 그것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장수 하늘소가 우리 졸참나무에도 알을 낳는다는 사실이지.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축하해. 하지만 소문을 내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숲을 망쳐버리고 말 거야. 그래, 알았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을게. 잘 있어. 그래, 조심해서 내려가. 태영이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못내 아쉬워하는 졸참나무의 배웅을 받으며 비슬나무를 찾기 위해 떠났어요. 차례를 보겠습니다. 숲을 좋아하는 아이, 광능이 주인을 만나다, 서나무 숲이 귀신, 까맣 딱따구리의 고백, 가장 오래된 나무, 광능숲이 왕, 나무의 눈물, 울음소리 정체, 큰학새의 약속, 작가의 말. 부록으로 광능숲의 역사와 현재, 사진으로 보는 광능숲, 광능숲의 식물들, 광능숲의 동물들, 광능숲의 문화, 역사, 자원.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교과 연계표가 안내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은이가 말한 숲과 사람은 하나다. 숲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숲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광릉숲이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릉숲이 비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